오늘은 여자가 일주일에 꼭 한 번은 잠자리 해야 하는 이유 8가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성적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즉,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욕구라는 거죠. 이건 매슬로의 욕구 5단계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욕구 피라미드에서 성적 욕구는 가장 아래쪽에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자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게 충족되어야만 위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성적 욕구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건 밥 안 먹고 잠고 화장실 안 가고 일상생활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성관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정신 건강이 좋고요. 신체 건강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삶이 더 행복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성관계가 여자한테 특히 더 좋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성관계가 왜 여자들에게 특히 더 좋은지, 건강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여자가 일주일에 꼭 하는 잠자리 해야 하는 이유 8가지. 첫 번째, 노화 방지 장수 효과. 캘리포니아대의 토마스 카베저 교수는 여자가 늙지 않고 오래 사는 방법에 관심이 아주 많았는데요. 그 방법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며 기어이 실험까지 기획했죠. 카베 교수는 결혼한 여성 129명을 모집한 뒤 일주일 동안 심층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가 끝난 뒤 교수는 모든 참가자들을 병원으로 불러 텔로미어 길이를 측정했습니다. 텔로미어라니 완전히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죠. 텔로미어는 세포, 염색체의 양끝날 구조를 말하는데요. 인간의 노화와 수명을 결정짓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염색체 밑부분입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의 손상을 막아주는 덮개 역할을 하는데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의 길이가 조금씩 짧아지면서 일정 길이 이상 줄어들게 되면 세포가 분열을 멈추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게 되고 우리 몸은 노화가 진행되어 죽는 거예요. 즉, 텔로미어의 마모가 우리의 노화와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이처럼 늙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한 열쇠는 텔로미어가 쥐고 있는 건데요. 텔로미어는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길이가 길수록 늘지 않고 오래오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를 먹을수록 짧아지는데요.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금방 늙고 일찍 죽습니다. 그럼 토마스 카베자 교수의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관계를 가진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텔로미어가 더 길었습니다. 연인과 사이가 좋든 현재 연애에 만족하든 스트레스를 안 받고 행복했든 다른 조건들은 텔로미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심지어 나이도 상관이 없었죠. 오직 연인과 뜨거운 밤을 보낸 여성들의 텔로미어만 길어졌습니다. 앞서 텔로미어가 길면 노화를 막아준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사실 그 이유는 카베자 교수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추후 연구를 통해 차차 밝혀야 할 것 같다네요. 다만 이번 연구를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잠자리 하는 여성들의 텔로미어가 더 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남자들은 어땠냐고요? 아쉽지만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요. 만약에 그와 관련된 연구를 찾으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잠자리 하면 좋을 듯 합니다. 노화 방지도 되지만 연인과의 사이도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또한 정기적으로 잠자라면 생식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남자의 경우 정자가 건강해지고 정자량도 많아집니다. 사정을 많이 하면 질 좋은 정자가 많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폐경 후 여성이 성관계를 계속하면 심장이 튼튼해집니다.
아일랜드의 한 연구는 중년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 성관계일 기준으로 봤을 때 빈도가 가장 적은 그룹이 가장 많은 그룹의 2배 사망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이보다 젊은 외모, 피부 건강, 정기적으로 성생활을 즐기는 여성의 혈액 내 에스트로겐 수준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젊음을 유지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에요. 일주일에 1회 이상 잠자리 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0.8년 젊어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잠자리 하는 사람들이 7세부터 12세 젊어 보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계 시 절정을 느끼면 뇌를 자극해 실제로 젊게 생각하고 젊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관계 스킨십은 호르몬을 작게 젊고 빛나는 피부를 선물합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심혈관 시스템을 좋게 해서 매끄러운 피부를 유지하게 해 줍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테론도 같은 역할을 해요. 화장품이 주는 수분과 산소 공급 효과는 의학자도 있습니다. 성관계로 행복감을 느끼게 되면 그 또한 피부 건강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성관계의 숙면 효과는 유명한데 숙면은 피부 건강의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면역력 강화. 성관계를 자주 하면 활기가 넘치고 심리적으로 건강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면역력이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면역 글로벌린 항체 수치가 30%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는 성관계를 정기적으로 하는 대학생들이 면역 체계가 좋고 감기나 독감과 싸우는 면역력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절정이 간염과 싸우는 세포를 20%까지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네 번째, 골밀도 예방. 성관계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 같은 호르몬은 뼈 골밀도를 자학해 단단한 뼈를 형성해 줍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 테스토론은 뼈와 근육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죠. 또한 전신 운동이 되는 성관계를 통해 관절의 유연성과 관절주의 근육의 발달이 뼈를 든든하게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격렬한 호흡과 지속적인 움직임도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진통 효과. 관계 시 절정은 통증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절정 직전에 옥시토신 호르몬 분비가 정상 수치의 5배까지 상승합니다. 이로 인해 엔도르핀이 다량 방출돼 통증이 실제로 완화됩니다. 생리통이 심한 여성이 생리 전 성관계를 하면 통증이 완화된다는 임상 결과도 있어요. 에스트로겐은 생리 전 증후군 고통을 줄여줍니다. 여섯 번째, 우울증, 불면증, 스트레스 해소. 스킨십은 심신의 만족감을 높이는데 성관계가 우울증을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불면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관계 시 절정에 일으키기 직전에 분비되는 옥시토신 호르몬은 불면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관계 짓고 잠드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죠. 그래서 옥시토신은 수면 호르몬이라고도 불려요. 관계 시 절정은 진정제로 작용하는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을 급증시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3개월 동안 자기 위한 행위를 보고한 86명의 미국 여성 중 32%가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다이어트 효과. 성관계는 운동입니다. 그것도 매우 강력한 유산소 운동이죠. 30분간의 성관계는 200칼로리를 태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격렬하게 달리게 했을 때 효과 맞먹습니다. 그래서 성관계는 일정의 즐거운 놀이자 운동이다 보니 성관계 다이어트라는 말도 나옵니다. 또한 옥시토신은 심박수와 혈압을 모두 배가시켜 운동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절종으로 인한 150 이상의 심박수는 전력 질출 한화와 비슷합니다. 여덟 번째, 전립선암, 유방암 예방.
금육생활 하는 사람은 전립선 질환으로 고생하고 특히 전립선 안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견한 사정은 전립선 주변에 혈액이 모였다. 풀리는 과정을 통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정기적인 사정으로 사정이 원활하면 전립선 건강과 정자의 건강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호주 아미원의 그레이엄 자일스 박사는 많이 사정할수록 전리선암 발병 위험도는 줄어들었다고 밝혔어요. 또한 호주의 한 연구에 따르면 한 달에 한 번 미만 성관계한 여성은 유방암 발병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절정과 관련한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디하이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의 분비가 높아질수록 암 발병률이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자가 일주일에 꼭 한 번은 잠자리 해야 하는 이유 8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여자가 일주일에 꼭 한 번은 잠자리 해야 하는 이유 8가지. 첫 번째, 노화 방지 장수 효과. 두 번째, 나이보다 젊은 외모 피부 건강. 세 번째, 면역 강화. 네 번째, 골다공증 예방. 다섯 번째, 진통 효과. 여섯 번째, 우울증 불면증 스트레스 해소. 일곱 번째, 다이어트 효과. 여덟 번째, 전립선암 유방암 예방. 다음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봬요. 안녕. 여자가 남자를 좋아할 때 하는 행동. 친구 이상으로 발전시키고 싶은데 상대 여자의 생각은 어떤지 도대체 알 수 없을 때가 있다. 나를 좋아할까? 그저 친구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나의 존재는 알고 있을까? 너무 고민할 필요 없다. 이 글을 통해 여자의 말과 행동을 읽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여자의 진심을 드러내는 신호와 비밀 등을 파헤쳐보자.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해도 괜찮을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글은 데이트 전문 코치 카널 베릭과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이다. 1. 눈을 맞추고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거나 긴장한 듯 행동한다. 여자의 신체 언어는 비밀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만든다. 나를 좋아하는 여자는 내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와는 다르게 행동한다. 나에게 완전 집중하거나 긴장하고 안절부절 못한다.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는 신호는 다음과 같다. 계속 눈을 맞추고 있거나 갑자기 시선을 돌린다. 나를 보고 자주 미소 짓는다. 나와 얘기하는 동안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린다. 나를 보면서 자신의 입술을 핥는다. 내가 나타날 때마다 안절부절 못하고 긴장한다. 내 앞에 있을 때 얼굴이 발그레해진다. 자신의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 쓴다.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인다. 발끝이 나를 향해 있다. A. 문자의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한다. 여자들은 보통 이모티콘을 좋아하지만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특히 많이 사용한다. 나에게 보낸 문자에 이모티콘이 많았는지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를 살펴보자. 많다면 나를 좋아한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저 이모티콘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신호도 확인하고 데이트를 신청하자. 유난히 추파를 던지는 이모티콘이 있다. 하트, 하트, 눈, 윙크 등을 보낸다면 나를 좋아할 가능성이 크다. 3. 던지는 농담마다 웃어준다. 썰렁한 아재 개그를 던져보자. 유치한 아재 개그를 한두 개 외웠다가 다음에 만날 때 던져보자. 문자로 보낼 수도 있다. 상대방이 이모티콘, GIF 또는 너무 웃겨요. 와 같은 답을 하는지 보자. 다음과 같은 아재 개그를 시도해보자. 소가 국어를 한다면 우거지. 뽑으면 눈물 나는 식물은 우엉. 자동차를 톡하고 친다면 카톡. 수소가 암소의 발을 밟았을 때 하는 말은 암소 소리. 4. 자신이 싱글이라고 말한다. 내가 데이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신이 싱글임을 밝힌다. 여자가 얘기할 때 현재 관계 상황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주목하자. 보통 여자들은 이런 식으로 언급한다.
난 싱글이에요. 내 친구들은 다 남친이 있는데 나만 혼자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굴 사귀어 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네요. 모임에 같이 갈 사람을 아직도 못 찾았어요. 5. 나의 행동을 따라한다. 여자가 나를 좋아하면 내 표현이나 몸짓을 따라한다. 상대방이 따라하는지 작은 몸짓을 해보자. 따라한다면 나를 좋아한다는 뜻이다. 다음과 같은 몸짓을 시도해보자. 고개 끄덕이기, 다리 꼬기, 양손 마주잡기, 미소 짓기, 눈썹 치켜 올리기. 6. 칭찬하면 너무 좋아한다. 칭찬을 하고 반응을 본다. 대면 또는 문자로 할 수 있다. 그날 스타일이 정말 멋있었다거나 특정 행동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해보자. 너무너무 좋아하거나 칭찬에 화답한다면 나를 좋아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보자. 오늘 그 옷 정말 잘 어울려요. 어젯밤 노래방에서 완전 최고였어요. 또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웃겨요. 7.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 원한다. 상대방의 관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대면 또는 문자로 대화를 시작해보자. 관심사 또는 현재 일어나는 일 등 여자에 대한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해보자. 나를 좋아한다면 계속 대화가 이어지기를 원하며 나의 계획에 대한 질문도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자. 넷플릭스에서 추천할 만한 영화가 있는지, 그 이유는? 지금 살고 있는 도시의 어떤 점이 좋은가? 숨겨진 재능이 있는가? 책을 고르고 있는데 추천할 만한 책이 있는가? 가장 좋아하는 슈퍼히어로는? 꿈의 직업은? 지금 프로젝트는 잘 되고 있는가? 어젯밤에 본 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8. 포옹과 같은 스킨십을 좋아한다. 자연스럽게 스킨십하고 반응을 보자.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잘 모르는 여자와 함부로 스킨십하면 안 된다. 적절한 시기에 가볍게 팔을 터치하거나 몸을 여자 쪽으로 기울여 보자. 친구나 지인이라면 짧게 포옹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자. 같이 포옹하거나 스킨십을 한다면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는 신호이다. 살짝 스치거나 가까이 앉는 정도로 가볍게 시작하자. 가까이 붙어 앉았을 때 그대로 있는지 떨어져 앉는지 반응을 보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정말 반갑네요. 이럴 때 포옹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몸을 빼거나 경직된다면 상대방은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럴 때는 여자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거리를 두자. 9. 세세한 것까지 기억한다. 나를 좋아한다면 내가 한 얘기를 기억할 것이다. 전에 나눴던 얘기나 문자를 찾아보고 다음에 만날 때 같은 주제를 꺼내보자. 여자가 전에 내가 했던 얘기를 기억한다면 나를 좋아한다는 신호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슈퍼히어로 영화에 빠져 있고 마블의 새 영화가 나온다고 가정할 때 기다리던 영화가 이번 주말에 개봉한다는데 내가 보고 싶어 하는 영화가 뭔지 맞춰봐요라고 물어보자. 또는 자주 탈출하는 반려견에 대해 전에 얘기한 적이 있다면 반려견이 문 앞에 있는 사진을 보내고 얘가 지금 뭘 하려는지 맞춰봐요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 10. 나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싶어하고 나도 여자에 대해 알기 원한다. 먼저 마음을 열고 상대방도 그렇게 하는지 지켜보자. 아주 깊게 묻어둔 흑역사를 꺼낼 필요는 없다. 그저 아무한테나 하지 않는 개인적인 얘기를 나누면 된다. 몇 가지 개인사 앞으로의 목표와 관심사 등을 얘기해보자.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을 나누도록 권유해보자. 예를 들면 어린 시절 꿈이 우주 비행사라든가 수영하다가 물에 빠질 뻔했던 일 같은 걸 얘기하면 된다. 자신의 얘기를 한 다음에는 상대방도 마음을 열도록 유도해보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우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쪽은 어린 시절 꿈이 뭐였어요? 11. 친구들에게 내 얘기를 한다. 좋아한다면 내 얘기를 멈출 수 없을 것이다. 여자의 친구들이 분명 내 이름과 나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들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친구들이 다음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나를 좋아한다는 신호이다. 처음 만났는데 친구들이 모두 내 이름을 알고 있다. 그 친구들에게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 내용을 알고 있다. 친구들이 여자에 대해 나에게 얘기해준다. 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친구들이 나에게 묻는다. 12. 친구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는 것에 관심을 보인다. 친구 이상으로 발전하기 원한다고 얘기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지켜보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친구 영역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자는 관심 없어서 한 발 물러날 수도 있고 관계 발전에 함께 관심을 보일 수도 있다. 확실하게 남자 사람 친구로 남는 게 싫을 때만 이런 얘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넌 참 재밌는 여자야. 계속 만나고 싶은데 분명히 해둘 게 있어. 그냥 친구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 또는 이렇게 얘기해보자. 넌 정말 멋진 것 같아. 이번 주말에 만나고 싶은데. 난 친구 이상으로 너에 대해 알고 싶어. 13.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인다. 담대하게 데이트를 신청하자. 두렵겠지만 이렇게 하면 정말 나를 좋아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너무 긴장된다면 문자로 얘기하자. 물론 거절당할 수도 있다. 거절당하면 더 나은 사람에게 집중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보자. 있잖아. 목요일 오후에 커피 마실 시간 있어? 너에 대해 좀 더 알고 싶거든. 또는 모임할 때마다 너한테 끌리는 걸 느껴. 우리 둘이만 저녁 먹는 거 어때?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도 있다. 댄스 파티가 몇 주 안 남았잖아. 내 파트너 돼줄래? 또는 얼마 전에 이태리 식당 새로 생겼잖아. 금요일 저녁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